안녕하세요. 서울 자취생활 62일차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어서 출근해서 일했고, 그래서 계속 전화는 오늘 200 한 30콜 정도 통화했고요. 내일 좀 동천역 사는 지인 있어가지고 방문 예약 잡았고,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전에 출근해서도 좀 책을 읽었고, 돌아오는 길에는 지하철에서도 좀 책 읽었고, 요 책, 오늘은 요 책 읽었는데요. 그 왕초보도 성공하는 지식산업센터 투자 가이드. 이 지은이가 황인수라고 하는 그 예명으로 워리치라고 하는 이름을 쓰시는데, 국회죠. 부동산 투자자고 부동산 사관학교 푸릉에서 부동산 투자법을 코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푸릉 네이버 카페에서 경제 칼럼, 금융 스케치 연재하는 칼럼 리스트이시기도 하고요. 정보통신 전공하셔서 삼성전자 공채로 입사했고 반도체 사업부에서 수석연구원으로 17년 직장 생활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연봉, 그 안정적인 직장인이었지만 월급이 일시적인 수입이라고 하는 거를 깨닫고 2015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부터는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15년에 실거주용 아파트 구입 시작해서 자산을 20배 이상 키웠고, 현재 소비 패턴을 유지를 하면서 30년 이상 생활할 수 있는 시간적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었다. 현재는 전업 대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사, 이게 2022년 10월 11일 날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식산업센터 책들 중에서는 제일 최근 책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지식산업센터 책을 어제 교보문고 가가지고 다 사왔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2021년 10월 22일이니까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지식산업센터로 월색 통장 만들기 요 책 같은 경우에도 2021년 12월이니까 이것도 작년에 나온 책이고, 요거 실전 지식산업센터 해서 이 책도 아파왕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 같은 경우에 언제 나왔냐면 이게 2021년 9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에 나온 책이죠. 이 책. 무조건 성공하는 지식산업센터 투자. 또 대부분 이제 투자 부분이 다 남자분들이 투자를 하세요. 나도 얼른 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 2019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오래됐죠. 이 책은 좀 됐네요. 2019년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식산업센터 딱 한 번 읽고 바로 써먹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왔냐면 2022년 6월달. 그러니까 이 책은 6월달,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이 책은 10월달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 갖고 있는 최근 책 중에선 제일 최근 책이죠. 이것도 2021년 10월달.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에 나온 책이고, 요런 책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3대 대장, 이 문정, 성수, 영등포거든요. 어제 사가지고 아직 안 뜯었는데,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2022년 4월 5일. 그러니까 이 책도 지금 4월 달에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올해 나온 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은 요거. 왕초보도 성공하는 지식산업센터 투자 가이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최근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도 있어요. 상위 1%만 알고 있는 돈 버는 지식산업센터. 요거는 이제 여자분이 쓰셨네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이 2022년 10월 4일이에요. 이 책이 10월 4일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10월 11일이래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나오는 제일 따뜻한 책은 이 책입니다. 저는 제일 최신 버전 위주로 먼저 좀 책을 보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저자 부분, 이 책을 쓰신 이 황인수라고 하는 분은 내향인 투자자셨어요. 그래서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월급쟁이 내향인으로 성과를 거두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책이다. 그래서 생각도 많고 신중한 내향인도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내향인이 이렇게 성과를 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분도 아파트 투자를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틈새를 찾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셨어요. 책을 읽고. 그러다가 이분이 찾은 그 틈새가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고, 그 중에서 지식산업센터는 80% 수준의 대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 건실한 임차인이 입주해서 임대 관리가 어렵지 않아서 내향적인 나한테 매력적인 종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100% 월세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투자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는 영리한 투자처다. 이런 표현도 있고, 초보라도 꾸준한 공부와 경험을 이기는 힘은 없다. 이런 내용도 이제 프롤로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도 월급쟁이셨잖아요. 월급쟁이 끝은 무엇일까 하면서 은퇴, 즉 멈춤이다. 그래서 그 월급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 투자하는 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쭉 적으셨는데요.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투자의 기본은 최소 자본과 이걸로 최대 수익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자본도 최소, 리스크도 최소, 그리고 최대의 수익, 이 부분이 투자의 기본이다 하시면서, 만약 투자를 하기로 결심한 투자자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머릿속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현재 부동산 심리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흥 부자들은 항상 위기 속에서 탄생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래서 이분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하고 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극복하면 불안정하고 불편하지만 변화하며, 피한다면 안정감을 느끼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장부터 제목이 보이세요? 평생 돈의 노예로 살 것인가? 그 타이틀이 좀 자극적이죠. 10년 전에 집 한 채랑 주어진 월급에 만족하는 직장인이었고, 월급은 양날의 검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월급이 올라갈수록 그 월급이 결국 내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이러면서 직장인은 두 갈래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나는
월급의 오아시스 근처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부류. 또 하나는 오아시스에 잠깐 들려서 물을 마시고 사막을 건너려 하는 부류. 그 직장인이 연봉 대비 회사에 기여하는 에너지는 월급의 10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오아시스 잠깐 물 마시고 사막을 건너려 한다면 그 직장에 쏟는 월급의 10배 정도의 그 에너지 일부를 자기 자신에게 쏟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계세요. 월급은 언젠가는 멈추니까. 당장 체감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금 우리 방향이 오답이라면 지금부터 다르게 풀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페이지 보면은 기대 수명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정년 퇴직하는 시기가 60세에서 65세. 사실은 훨씬 더 빠르잖아요.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 기간이 최소 20년이에요. 최소. 그리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40년 이상 더 살아야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건강하게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재밌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데 돈이 없거나 아프거나 하면 사실 오래 산다라고 하는 부분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죠. 그래서 50대 후반에 퇴직한 선배들이 보통 그 소식을 이제 들을 때 PC방이나 음식점, 슈퍼마켓, 베이커리,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일한다는 얘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사업이나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았대요. 50대 후반의 직장인이라면 리더 경험도 있고 어느 정도 높은 직급도 올라갔고 많은 대우와 혜택을 받았었을 텐데 막상 이제 은퇴를 하고 회사에서 나간 이후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다룬 업무의 범위가 좁다 보니까 다음 할 일에 대한 선택지가 사실은 좁죠. 어렵고요. 그래서 이분은 23페이지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회사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길에 지나가는 나이 많고 배 나온 아저씨일 뿐이다. 아무도 아니기에 0부터 준비해야 된다. 경제적 자유는 선택의 자유다. 돈의 압박에서 벗어나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일을 원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자유다. 네, 저도 이렇게 살길 바라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투자 없이는 경제적 자유도 없다. 100세까지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해당 액수를 모으려면 매년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모아야 하는지 꼭 계산해 봐라. 이런 조언을 하셨고, 월급에서 벗어나 다르게 돈을 버는 그런 시도를 해보라고 조언을 하고 계세요. 많은 시도에서 많이 실패하고 실수를 할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틀 안에 만든 그 한계에서 스스로 가두지 말고 이제 벗어나라고 조언을 하시는 거죠. 옛날에는 적금이 재테크였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투기라고 무시하는 코인이 미래에는 당연한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다. 투자는 필수고 월급이 옵션인 시대다. 저도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실은 밑줄을 엄청 많이 쳤어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계속 밑줄을 쳤는데 이분은 사실 반도체 분야의 호황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1등 기업 삼성에 그래서 게다가 같은 직군 회사 동기 아내를 만났으니까 인생에 큰 굴곡 없이 남들이 볼 때에도 꽤나 성공한 인생으로 사셨고 월급도 괜찮았고
반도체 분야 호황기 시기여가지고 성과급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분들을 부자라고 불렀고, 자기도 부인하지 않았고 모든 게 순조로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씀씀이가 준재벌급이었고 모임도 많이 하고 해외여행도 1년에 뭐 2번 정도 다녀오고 백화점 단골이었고 돈 때문에 힘든 적 없었고, 그리고 여러 저축도 하고 보험도 가입하고, 그래서 든든하고 철저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스스로도 비과세 저축하면서 훌륭하게 재테크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렇게 10년 동안 이런 소비 패턴을 지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장이 되셨는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이제 업무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하고 시간과 맞바꾼 야근 수당.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보복 소비로 이어지죠. 울타리 안에서 씀씀이를 줄일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없었던 그 직급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책임도 많아지고 회사 생활이 좀 힘들어질 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무리가 가기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약도 드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러는 중에 이제 이분은 자산을 불리는 방법보다 줄이는 방법에 집중했었고, 근데 소비 패턴이 있다 보니까 부부가 다 소비를 줄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러는 중에 그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어떤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고, 이분은 부동산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투자 공부가 곧 인생 설계다, 이런 내용들 얘기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자기가 워커홀릭이었는데 워커홀릭 아니라 이제 투자홀릭, 그 부분이 본인도 되어가고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 있고, 부자로 가는 그 첫 번째 목표로 3년 안에 뭐 10억을 벌어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든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부동산 투자든 이커머스든 책, 유튜브, 블로그 탐독해서 공부를 하라고, 그런 내용들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투자금 모으는 법, 그런 부분 할 때는 안락함, 불편함하고 맞바꿔서 몸테크를 해야만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고, 그 소비를 나중에 하고 투자금 먼저, 적금은 빵빵하게, 소비는 빡빡하게.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은 좋은 투자처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적은 투자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처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경험 레버리지를 쌓아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 블로그 카페라든가 책, 유료 강의 활용해서 좋은 유튜브 내용들 구독도 좀 해보고, 유명한 투자자라고 하면 투자 강의 이런 부분도 좀 들어보라고. 강의료가 비용이고 비용은 곧 레벨이어서 레벨이 높을수록 강의료도 올라간다, 이러면서 4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어서 1억 원을 벌 수 있는데 비싸다고 듣지 않을 거냐, 싼 것 중엔 좋은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공부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유료 앱도 있고 고급 정보들도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보라고,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투자금 모으는 5단계, 이런 내용도 있고, 책에 보면은 이제 목차 같은 경우에
월급은 옵션, 투자는 필수인 시대가 왔다 해서 일장 내용에 쭉 그 내용들 이제 경험담,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2장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7가지 매력, 그래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3장에서는 한번 보고 바로 실전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4장에서는 왕초보도 돈 버는 황금 지식산업센터의 조건 해서 사야 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들, 성동구, 뭐 송파구, 영등포구, 강서구 그래서 지역별로 어느 지역을 사면 좋은지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앞으로의 전망 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5장에는 이제 왕초보 투자자인 본인이 투자로 성공한 비결, 그 마인드셋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맨 마지막엔 최소 리스크로 최대 수익률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 마침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향이 굉장히 꼼꼼해서 책을 조금 디테일하게 잘 쓰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저도 읽고 있는 중인데 내용이 너무 괜찮아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렸고, 요즘에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지식산업센터 정말 많이 사람들이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책 읽어보시고 또 임장 필요하시면 동천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한번 방문해서 보시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책 조금만 더 읽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편히 쉬세요. 안녕.